아나율존자가 계세요. 아누루따라고도 하고요. 아나율존자는 무슨 제일이다? 아나율존자는 천한제일이다. 천한제일. 아나율존자는 그 10대 제자 중에 그 유일하게 장애를 가졌어요. 장애를 가져도 성불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장애를 가졌다고 어, 못한 건 아니죠. 다른 사람보다 못한 건 아니에요. 음, 아날존자는 이제 후천적 장애죠. 어떻게 다 그런 일이 생겼냐면 아날존자는 부처님의 사촌이고 이렇게 왕족 출신이에요. 사촌이니까 당연히 왕족이지. 동생이 마하나마라고 동생이 있었는데요.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고향으로 이렇게 쭉 오신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는 우리 카필라 석가족에도 누가 좀 출가하면 좋지 않겠나? 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흠모했던 시달타. 우리 사촌 형이 저렇게까지 이렇게 참 사촌 형 멋있지 않아? 지적이지 않아? 그러다가 출가를 했어? 멀리서 듣는 소리가 세계에서 제일 고행을 잘한대, 수행을 잘한대. 그러니까 늘 마음속으로 흠모해 왔어요. 사촌 형을. 그러다가 고향으로 이제 이렇게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출가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동생하고 서로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자기도 출가하고 싶대요. 둘이서 이제 이렇게 의논을 해서 한 사람은 대를 이어야 되지 않겠니? 해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제 안으로다가 본인이 출가하고 동생 마나마는 대를 잇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제가 출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했더니 극구 반대한 거예요. 인도라고 해서 모든 그 가정들이 출가를 다 선호하고 좋아했던 건 아닌가 봐요. 아누르타 어머니는 넘어지면서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출가를 볼 수 없다라고. 그래도 이제 이렇게 아누르타는 설득을 굉장히 이렇게 잘했는가 봐요. 어머니에게 계속 설득을 해서 어머니가 그러면 그렇다면 바띠아라고 당시에 아누르타 친구이긴 한데 이 바띠아는 정계에 진출해서 벌써 무슨 뭐 장관 정도 되는데 나라의 큰 역할을 많이 맡고 있는 거예요. 책임 맡은 게 너무 많아.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거래를 한 거지. 협상을 하면서 바띠아는 정말 출가를 안 할 것이다. 못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네가 바띠아를 설득을 해서 출가를 하게 한다면 같이 한다면 그러면 내가 허락해 준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서 빨리 달려가가지고 바띠아에 가가지고 야 가자 했더니 안 되는데 7년만 기다려줘 7년만 내가 7년 동안 이 일을 다 끝내고 나서 그리고 같이 가자 했더니 무슨 소리 7년이면 뭐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설득해서 6년, 5년, 4년, 3년 하더니 나중엔 7일까지 7일 일주일만 기다려 일주일만 나고 죽는 게 언제 사람이 죽을지 모르고 언제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1년, 2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그죠? 빨리 결심하면 빨리 출가를 해야겠죠. 바띠아도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봐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좀 한가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바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 돈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관계없이 바쁘게 살아도 빈곤한 사람이 있어요. 한가하게 살아도 부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요. 보통 봄, 여름에 태어나면 일이 엄청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시키는 사람이 많아. 이 사람도 와서 이것 좀 해라 그러고 저 사람도 와서 이것 좀 해라 하고 스스로도 가만히 못 있어. 계속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두두두두두 해야 되고요. 가을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누가 지시해서 하기보다는 내가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이렇게 여유가 좀 있어요.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불기운이 많으면 목기운 불기운이 많으면 하고제비예요. 뭐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푹푹푹푹
버리고 막 그래요. 제가 화기운이 엄청 많거든요. 화기운이 엄청 목기운도 있고 화기운도 있고 해가지고 엄청 많아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스님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해요? 나는 한가한데 나는 별로 하는 게 없는데 스님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해요? 아, 나는 그래도 한가. 근데 남들이 볼 때 엄청 많이 하는데 나는 그냥 체질이야. 체질. 그래, 바띠아가 그랬는가 봐요. 바띠아가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 많은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봄, 여름생들은 어디 놀러 가려고 해도 시간이 안 나. 시간이 어디 놀러 가려고 해도 해외여행 가고 뭐 하려고 해도 시간이 안 나. 너무 바쁘니까 일이 많으니까. 가을, 겨울생들은 띵가 뭐. 나는 가을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포도 따먹고 밤 따먹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파띠아도 비록 일은 바빠지만 마음속에는 구도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가를 이제 우발이랑 같이 7명의 귀족들과 우발이랑 같이 출가를 하게 됐는데요.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면 이제 이렇게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도를 위해서 출가를 했다 하더라도 막상 또 실제로 가서 공부하면 또 현실이거든요. 공부가 이렇게 잘 안 되기도 하고 마음이 느슨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부처님이 열심히 이제 설법을 하는데 안으로다가 혼자 꾸벅꾸벅 이렇게 남들은 다 멀쩡하니 이렇게 귀를 쫑긋해서 넣는데 혼자만 꾸벅 심지어는 코골까지 소리까지만 나고 막 이래. 예, 그래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그것도 부처님하고 친인척이잖아요. 그 뭐라 그러면 못하고 웅성웅성하니까 뭐 법문 들으면서 조는 것도 그것도 참 복이 많은 거지 얼마나 괜찮겠니? 부처님은 이제 그냥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날은 불러가지고 네가 왜 출가했니? 출가한 이유를 말해보거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출가를 했으면 열심히 용맹히 정진해야지. 그렇게 이렇게 마음을 한가롭게 했어야 되겠니? 그 말을 듣고는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세워요. 앞으로는 절대 눈을 감지 않겠다라고. 이 생명이 남아있는 한 내가 결코 잠을 자지 않겠다라고 부처님 앞에 서원을 세워요. 이제 오기가 발동된 거예요, 오기가. 그러더니 진짜 눈을 안 감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안 감으면 눈병 걸리는가 봐요. 옛날에는 미세먼지도 없었을 텐데 눈병 걸려가지고 눈이 점점 문드러지고 막 문드러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야 그러다 병난다. 아, 이미 병났네? 또 나으려면 좀 눈 감아라 라고 잠 좀 자라 이렇게 해도 너무 오기가 이제 이렇게 엄청 독한 거예요. 너무 그렇게 독했으면 사실 안 잤을 텐데 어쨌든 그, 독함이 계속 원력이 되었는지 잠을 자지 않았어요. 심지어 부처님의 주치의 누구더라? 주치의 있잖아. 그 주치의 부처님 주치 이름 얘기해봐요 빨리. 있잖아요. 아 지바카. 지바카가 또 이렇게 그 거의 뭐 화타가 살아왔다 할 정도로 의술 최고거든요. 근데 잠을 안 자는 걸 어떻게 해? 고칠 수가 있어야지. 그 결국은 실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된 아누루타 존자야. 아누루타 존자와 부처님과의 또 다른 이렇게 아주 이렇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부처님 아누루타는 그 눈을 잃으면서 천안을 얻었다라고 그래요. 천안이라는 것은 해안인 거예요. 지혜의 눈인 거예요. 하늘의 눈. 하늘의 눈이라는 것은 하느님 같은 눈, 하느님과 같은 이렇게 통찰의 관찰력, 통찰의 힘, 이제 이런 꿰뚫어 보는 힘, 이런 그 눈을 가졌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도 실제로 보이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스님들은 이제 이렇게 다니는 것들은 뭐 어떻게 다닌다 해도 옷을 스스로 다 기워 입고 그랬거든요. 하도 옷이 잘 떨어지니까 그때 천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바늘 실을 이렇게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바늘실이. 그래서 늘 이제 야누르타 전자는 다른 도반들에게 저에게 공덕을 지어줄 사람 해서 바늘귀를 끼워달라고 자꾸 그래요. 어느 날은 저에게 공덕을 지어줄 사람 바늘귀 좀 껴주세요 했더니 그 부처님께서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끼워주마. 아니 부처님은 공덕이 이미 시방 3세에 가장 크셔서 더 이상 공덕을 지을 일이 없으신데 왜 부처님께서 공덕을 지으시나 했더니 부처님이 나도 공덕을 지어야 된다라고, 내가 공덕을 짓는 이유는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라도 더 공덕을 지으면 모든 생명이 행복해하지 않겠니? 라면서 부처님이 직접 공덕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성불을 하고 나서도 계속 이제 부처님의 행을 하면서 해야지, 중생을 제도해야지 이 세계가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 당시 때 코살라고, 그리고 마가다고, 빈비사라왕과 빠사나데 왕, 부처님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뭐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장기 집권했는데요. 그때가 가장 평화롭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가만 보면 부처님 연로하시고 이제 그 열반을 앞뒀을 때 카필라 성도 이제 정복당하고, 빠세나데 왕도 아들에게 쫓겨나고, 빈비사라 왕도 아들에게 쫓겨나고, 이 열반의 즈음에서 70대 이후로는 이제 뭐 그 주변 정세가 좋진 않았지만 그 전까지는 정말 그 일대 인도의 북부 지역에 평화가 이제 깃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참 한 사람의 성인이, 한 사람의 성자가 그 주변 일대를 이렇게 평온하게 만들어주고 별 문제 없이 만들어주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또 주변 정세가 평온하기 때문에 또 반대로 그런 훌륭한 성자를 존경하고 그 성자에게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그 성자에게 법문을 듣는 그런 문화가 확산됐을 수도 있겠죠. 어, 이렇게 나라가 평온해서 종교 문화가 발달한 거지. 종교 문화가 발달해서 나라가 평온한 거지. 둘 다 저는 상승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라가 올바를 때 종교도 올바르게 되는 거고, 종교가 올바를 때 나라도 올바르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분이 존경받는 그런 사회는 반드시 발전하고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종교인든 철학자든 이렇게 그 지성인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래야지 사회가 더 안정되고 더 선진국으로 더 발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그 종교인들이 참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신천지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자꾸 이렇게 반발하고, 왜 우리만 자꾸 그러냐, 왜 우리만 자꾸 그러냐가 아니라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지금 이렇게 나는 좀 4월 달이 되면 좀 그 우리나라는 안정기에 들지 않겠나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제 2, 3일, 어제 오늘 뭐 며칠 내로 좀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좀 해외에서 들어온 유학생들하고 또 교회에서 또 만민공동 뭐 이재롱 목사인가 뭐 이상한 이제 사이비 목사 교회에서, 거기에서도 지금 몇 사람 나타나고 막 이렇게 교회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그게 이제 불특정 다수가 돼버리고 막 이렇게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만민공동교회는 전국적인 거예요 보면. 신천지랑 비슷해 보면. 그래가지고 야, 이거 유학생하고 지금 교회들하고 오늘도 아마 교회 예배 보는 곳이 적지가 않을 텐데, 참 이거 큰일이네. 그래서 미국은 벌써 중국 10만 명이 넘었다라고 그러고, 또 영국의 총리는 들었다라고 그렇게 하고, 뭐 스페인에 무슨 뭐 그 누구도 이렇게 그 코로나에 들었다 그러고, 톰 행크스는 들었다가 나왔다 그러더라고. 그 영화 배우 톰 행크스도 코로나에 걸렸었대. 그래 이제 야, 이러다가는 우리나라도 좀 장기화로 되는 게 아니야? 라는 걱정이 슬며시 되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미국은 참 대단한 것이 뭐 이렇게 빨리 많이 확산되는 것은 좀 신기하네. 서양 사람들은 서로 접촉을 많이 안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들과 접촉을 많이 하잖아. 밥도 같이 먹고. 그런데 너무 확산 속도가 빠른 것은 이상한데 정치인들이 참 부러운 게 뭐냐면 2,700조면 적지 않잖아요. 2,700조면 엄청난 돈이거든. 그거를 상원 의원들이 서로 해서 그 모여서 이제 이렇게 통과시켰고요. 하원에서 통과시켰거든요. 며칠 만에 슝 통과를 시켰잖아. 그래서 곧 있으면 성인 미국인 성인들이 한 1,500만 아니 150만 원씩 받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 그냥 이제 미국인들이면 다 150만 원씩 준대. 성인들이면 어린이는 좀 적게 주고 그런가 봐요. 그 이외에 뭐 상공인들도 주고 실업자들이 330만 명인데 이 실업자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쫙 다 이제 주기로 하고 빨리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이런 건 정말 부러운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추경 11조는 통과했어 얼마 전에 그죠? 근데 대통령이 50조를 하겠다 이런 게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하겠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국회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선거까지 겹쳐가지고 아 이제 이거 참 문제다. 이제 우리 국회 자기가 다시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빨리 이렇게 통과시켜서 국민들한테 다 100만 원씩 주든 아니면 그 차상위 계층에라도 100만 원씩 주든 뭘 하든 빨리빨리 이제 그 재정 부양 정책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국회에서 저렇게 손 놓고 있으니까 말로만 이제 계속 말로만 우리도 얼마 자꾸 그러고 있어서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올해는 비례가 참 이제 그 선거용지가 50cm래. 선거용지가 이렇게 보면 50cm, 50cm, 35개 정당. 이 비례 선거 제도를 개편하면서 엉터리로 개편해 해버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비례 정당들이 무후죽순처럼 만들어져 35개. 이거 뭐 어떻게 해 지금? 누굴 찍어야 돼? 이제 우리는 두 개를 찍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 하나, 그리고 비례대표. 비례는 나는 어느 정당을 찍을 거야 라고 찍어야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울산에서도 중요하고 전국적으로 중요하고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서로 모여서 예산을 추경을 통과를 빡빡 시켜서 바로바로 해야 되거든요. 정치인들이 똑똑하면 우리 온 국민들한테 100만 원씩 주자. 뭐 그럼 지금 어떻게 주면 되지? 그럼 카드를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5천만 개를 만들어가지고 5천만 개를 카드를 다 줄까? 어, 그리고 이 카드는 연말까지만 다음 해까지 쓰면 안 되고 연말까지만 쓰게 하고 만약에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는 사람 환수시키고 카드에 들어있으니까 환수시키기 쉽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 올 한 해 바로 쓸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카드 없는 이런 데는 그 뭐야 지역 화폐 이런 것들로 이제 한다든지 뭐 그런 거 빨리빨리 회의해 가지고 따로따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국회의원을 뽑고 비례대표를 뽑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비례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비례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우리 이제 이렇게 미래통합당 있고 미래한국당 있고 요게 이제 주로 황교안당이죠. 황교안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이 비례당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있고 더불어시민당 있고 열린민주당 있고 요게 이제 그 지금 여당 쪽의 당이라 할 수 있어요.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하고 이거 왜 본인들의 취향에 따라서 나는 황교안당 야당 제1당이 제일 좋아. 황교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제 그, 국회의원은 이제 박성민 찍고 그리고 여기는 그 비례는
미래통합당이든 어, 미래한국당이든 이렇게 찍으면 되고요. 나는 지금 여당이 잘하는 것 같아. 여당이 잘 됐으면 좋겠어 하면 더불어민주당이나 더불어시민당이나 열린민주당이나 이렇게 비례를 찍고, 지금 중구에서는 임동우죠. 남구에는 어떻게 나오고 누가 나오는지, 북구에는 누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임동우가 나오는데 그 사람 찍고, 나는 정의당이 좋아 하면 정의당 이렇게 정의당은 누가 국회의원 나오나? 그때 봐서 이제 마음에 들면 찍고 비례 찍고 그렇게 하고, 또 몇 개의 당이 있는데 못 외우겠어요. 몇 개가 있는데 이항이도 중구에서 나오는데 이항이 몇 번째 나오거든요. 이항이 그는 무슨 민중당인지 무슨 뭐 민중당도 아니고 뭐 그래 이제. 뭐 한때는 그 괜찮게 봤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요즘에는.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개인적인 친분보다는 우리 미래를 잘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찍어야 되고요. 또 비례도 중요해요. 비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면 이 외교를 잘못해서 망친 게 굉장히 많아요. 이 구한말에 일제에게 넘어가는 것들도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일제에게 넘어갔고요. 전쟁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갖다 바쳤잖아요. 그리고 그 임진왜란 이런 것들도 외교를 잘못해서 임진왜란 같은 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여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잘못한 건 아니에요. 천추태후라고 해서 고려시대 초기에 여인이 있는데요. 왕의 이제 어머니죠. 천추태후 같은 경우는 외교를 잘했어요. 이게 무슨 어떤 외교를 했냐면, 당시에 고려가 생기면서 왕건은 유언을 남겼죠. 후녀식조를 통해서 거란을 멀리해라. 거란족을. 왜냐하면 거란이 발해를 망가뜨렸다. 망하게 했다. 그래서 자기 자손들에게 거란은 진짜 멀리해라. 반거란을 지시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거란이 발해를 먹더니 점점 강성해져서 당시에 송나라를 치려고 굉장히 이렇게 국력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런데 이 고려시대 초기에는 왕건이 그런 유언을 남겼으니까 고려의 왕들은 거란을 다 멀리하고 막 이랬어요. 송나라랑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또 고려 성종 같은 경우 980년, 80, 990년 이때 왕인데요. 이렇게 중국에 있는 유학을 들여오면서 친유교주의적인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사대 부들을 많이 이제 배출하게 됐죠. 유학을 전공해서 유학계인들을 등용을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 지금 거란하고는 멀어지고 송하고는 가까워지고 하니까 거란이 침입을 한 거예요. 거란이 송나라를 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걸린 거지. 고려가 뒤에서 그렇게 쳐봐.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먼저 공략을 한 것이 거란의 1차 침입이에요. 그때 이제 서희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서희가 단판을 지어서 강동 6주를 할양받고 싸우지 않고 보내긴 했어요. 참 다행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성종이 죽고 나서 목종이 등극하는데 그때 나타난 게, 목종이 어리니까 천추태후가 정치를 하게 돼요. 대리청정을 하게 되죠. 여성이에요. 천추태후. 이 여성은 거란을 멀리하지 않았어요. 거란과 가까이 지내고 송나라랑 가까이 지냈죠. 송나라랑 거란이랑 이렇게 양다리 외교라고 해야 되나? 양다리 외교를 하면서 그 천추태후 있을 동안은 거란하고 사이가 좋아서요. 거란에게 침입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 12년밖에 통치를 못했거든요. 나중에 쿠데타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미 유교주의에 빠져있던 관료들이 그 천추태후도 다 잘한 거는 아니거든요. 천추태후가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을 적극적으로 등용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많은 권력이 가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돼서 결국은 천추태후는 물러나게 됐어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정부는 송나라를 송나라랑 너무나 친하게 지내고 거란하고는 멀리 지냈죠. 그냥 거란이 3차 침입을 하게 돼요. 2차 침입? 3차 침입. 침입을 또 하게 돼요. 2차 침입, 3차 침입 이렇게 침입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목종을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랑 친하게 지냈던 왕을 죽이고 송나라랑 너무 친하게 지내지 않니? 너희들 맛 좀 봐라 해가지고 결국은 침공을 당해서 개경까지 내주고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해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거론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서요. 3차 침입까지 이렇게 받게 되고 그래요. 어, 그래서 외교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구나 보면 그렇지만 그 광해군이나 아니면 그 천추태후 같은 경우는 나름 이제 양다리 외교를 잘해서 이렇게 외교적으로는 괜찮았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외교가 중요한 때잖아요. 친미를 해야 되냐, 친중을 해야 되냐. 우리 정말 참 애매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친미를 할 수도 없어요. 어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미국에서 이쪽 한반도나 이쪽에다가 미사일을 거대한 미사일들을 배치를 시켜야 된다라고 국회에서 얘기가 나왔대. 야,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지금 우리 한반도에 중국 때문에 미사일을 배치를 해야 돼? 사드 때문에 엄청 고통을 받았는데, 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러시아도 있지, 일본도 있지. 어, 그래서 참 이제 그 우리나라 대통령은 정말 힘도 없는 대한민국, 주변국이 전부 다 강하기 때문에 힘도 없는 대한민국인데요. 이 상태에서 정말 눈치를 잘 봐가면서 어디랑 붙어야 될지 참 예, 그래서 친미를 할 수도 없고 친중을 할 수도 없고 친러를 할 수도 없고 친일을 할 수도 없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길을 가면서도 눈치를 잘 봐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국회의원 뽑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치가 너무 복잡하다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정치 혐오증이에요. 국회의원들은 다 썩었어 그러면서 아이 해봐야 뭐 투표해봐야 별거 없어. 아 전부 다 썩은 놈들 올라가기만 하면 다 도둑놈들 되네. 이 말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기득권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정치 혐오를 하면 정치에 관심이 없어지면 이미 이 기득권들은 계속 기득권 체제가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정치를 관심을 가지고 잘못하는 사람은 심판하고 잘한 사람은 밀어주고 이 잘못한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은 개혁적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 잘못한 기득권의 체제를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새로운 개혁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울산이나 뭐 이렇게 우리는 지금 뭐 후보 중에 누가 더 낫지?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에이 두는 똑같아. 아이 새는 다 똑같아. 이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뽑을 사람이 없네. 라고 해도 못난 사람 중에 그 중에 더 나은 사람. 또 못났으니까 너희들은 다 필요 없어. 안 하고 말아. 이럴 게 아니라 못난 사람 두세 명 중에 그 중에 또 그래서 그래서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투표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세요.